코인 시장의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벨 SR본부 최명용 본부장입니다. 더벨 노윤주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코인 계좌만 텄지만 아직 투자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요. 노 기자가 매번 볼 때마다 아직도 투자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겁이 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코인에 대한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같이 스터디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시작 전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오로지 정보 제공 목적을 위한 것이며 가상자산 혹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들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을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올랐다가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약 1억 1,97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은 이미 선거 단계에서부터 익히 알려진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급등한 바 있죠. 사실 그때 이미 가격에 반영된 호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호재인 건 맞기 때문에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잠시 가격이 올랐다가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관세 전쟁이랑 비트코인은 딱히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락하는 원인이 됐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전통금융에서 벗어나고자 만들어진 탈중앙화 성격의 자산인데요.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나 관세처럼 글로벌 정세를 흔드는 이슈가 있을 때 코인은 반대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증시, 특히 미국 나스닥 등과 위험 자산으로 같이 묶여서 가격이 동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미중 관세 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동조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했던 5가지 코인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트럼프 정부가 비축하겠다고 밝힌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총 5종입니다. 모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일명 라지캡 종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5개 종목을 고른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이미 부국장께서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명실상부 시총 2위 코인이자 여러 프로젝트가 구동되게 만들어준 메인넷이죠. 리플은 본래 목적은 국제 송금이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가격 변동이 큰 투자 자산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리플은 전체 가상자산 중에서 시가총액 4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솔라나랑 카르다노는 왜 포함됐느냐 궁금하시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어떤 코인인지 잘 모릅니다. 네, 두 코인 모두 차세대 메인넷으로 분류되는 코인입니다. 해외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들 프로젝트가 트럼프 캠프에 선거 자금을 후원했기 때문에 전략자산 비축에 포함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축하 파티에서 솔라나 기반으로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밈코인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좋아했다던 그 도지코인 이거는 비축자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쇼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은 밈코인이죠. 가격이 크게 널뛰는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개중에서도 그나마 장기적인 가치가 있고 가격 변동성이 적은 코인을 비축해야 할 텐데요. 도지코인을 포함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약간 거창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럼 금을 대체하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점차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은 금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각자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오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하나쯤은 필요하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 부정론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부정론도 많죠. 이름을 워낙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비트코인을 쥐약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워렌 버핏도 코인에 되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렌 버핏 대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유진 파마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는 10년 내에 영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환 매체로서 가치를 하지 못하고 가치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1억짜리가 영원히 될지 긍정론과 부정론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한 코인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매주 코인들이 상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상장이 되나요? 정말 매주 코인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잠깐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신규 상장이 있는 것 같고요. 빗썸이랑 코인원은 한 주에도 여러 개 종목을 상장합니다. 빗썸에 상장한 신규 코인이 얼마 있는지 최근 상황을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3월 들어서 지난주에만 빗썸에 3개 종목이 신규 상장됐습니다. 지난달인 2월에는 몇 개나 상장됐나 세어보니까요. 9개나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종목으로 소개할 법한 그런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제일 최근에 상장된 아발론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코인 시장은 증시를 달라서 지난번에 부국장께서 공모 규모나 이런 게 있냐 물어보셨는데 공모 규모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거래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통 규모는 시가총액을 봐야 합니다. 일단 10일 기준으로 아발론의 시가총액은 123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꽤 많네요. 네, 빗썸 상장가는 574원이었는데 상장 직후 최고가 124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좀 떨어져서 7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아발론은 코린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인데요. 보통 디파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기반이 많은데 아발론은 비트코인 기반으로 디파이를 구현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를 활용해서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A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디파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아발론 코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이 플랫폼에서 아발론 코인을 가진 사용자들은 기능 업데이트 같은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아발론이 보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아발론의 디파이 플랫폼이 커질수록 코인 아발론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아발론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백서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백서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죠. 네, 투자하기 전에 백서를 한 번씩 읽어보라는 말은 꼭 드리고 있는데요. 공모주에 투자할 때 저희가 구주 매출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의 백서에서는 토큰 분배 계획을 봐야 합니다. 보니까 아발론은 이미 초기 투자자들에게 19%에 달하는 물량을 판매했습니다. 개발팀이랑 어드바이저도 각 10%와 4%를 가져갑니다. 물론 베스팅 기간이 있고 일정 기간 락업이 있긴 하지만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시장에 한 번에 물량을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꼭 봐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과 비슷한 것도 같고요. IPO와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주식이라고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코인들은 검증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사실 검증은 각 거래소가 상장 전에 내부 규정에 따라서 검증합니다. 5개 원화거래소가 회원으로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일명 닥사에서 만든 거래지원 공동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발행 주체가 명확한지 그렇지 않다면 해외 적격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됐는지 등 큰 틀의 규정만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거래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후 해킹을 당하거나 운영팀이 해산해서 거래 유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눈 얘기 중에 일부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가 안 되는 얘기도 있지만 계속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